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지막 거래일인데 통상 우리가 뭐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식이나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은 늘 또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또 길게 3월까지 해서 좀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1월은 참 기대를 하면 이렇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든 간에 기대를 좀 낮추고 있으면, 참 행복한데 기대가 높으면 어려워요. 기대치를 충족하기가. 1월은 힘들었고요. 2월 시장은 1월보다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2월 초반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보면 2월 달의 주 거래 레인지는 한 1900에서 2024 정도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좀 조심을 하고 이 1900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주식을 담아서 3, 4월까지는 품에 안고 가는 이런 뭐 1분기 큰 틀에서 1분기까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4분기에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주가 시장에도 1월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실적에는 어떻게 녹아들어 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1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중반까지 좀 많은 기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지표의 수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경제지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발표되는 수준이 이 예상치를 지금 점차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바라보는 눈높이 조절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세 그리고 경제지표의 눈높이를 조절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2월 초중반까지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한 1900선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주식을 사서 3, 4월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2월, 3월까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 이제 봄 상반기를 가면서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 국내외 거시 지표들을 보면 좀 의미 있는 반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나요? 큰 틀에서 보면은 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나온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GDP는 시장에서는 한 1.1%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발표된 것은 마이너스 0.1% 정도로 뭐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수준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예상치를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지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요. 미국이 GDP를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과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절대 수준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 점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택 지표가 이제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요. 일부 지표, 뭐 선행 지표의 의미를 갖는 운송 지수 이런 게 좋아집니다. 중국도 이제 4분기 성장률은 괜찮았잖아요. 중국도 지표들이 올 봄에 좀 괜찮게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작년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 지표들 역시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중국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지만 3분기가 저점이었고 4분기부터는 개선된다는 것은 GDP,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 지표 그리고 수출 관련 지표들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거냐라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우상향에 가고 있는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일 텐데요. 이것은 뭐 분명하게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 초 우리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엔화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추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지요? 예, 2월 달에 가면은 이 12월에 경험했던 이 환율의 방향성은
뭐 방향성이 바뀐다는 표현보다는 움직이던 속도와 각도는 분명히 완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엔화의 약세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던, 너무 급격히 강세로 갔던 것에 대한 반발력으로 인해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이 아베 내각이 들어오면서 환율 방어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는 점, 그리고 새 내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는 허니문 기간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달러 대비 한 90엔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엔화 말고는 모든 통화가 강세입니다. 캐네디안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유로, 위안화, 원화 모든 통화가 강세인데 이런 국면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은 다시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의 N은 한 90엔 정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그동안에 11월, 12월, 1월에 겪었던 이 급격한 엔화 약세는 분명히 완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1,050원 향해 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1,050원을 당분간은 깨고 내려간다기보다는 1,050원을 저점으로 해서 한 1,08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 변동성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는 2월달 가서는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얘기 나온 길에 수급 얘기 좀 더 하고 가죠. 예. 뭐 환율과 함께 시장의 발목을 잡은 요인 하나가 뱅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인들 매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월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도 예상처럼 압박을 많이 받았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뱅가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요. 네. 뭐 하루에 한 일평균 한 650억에서 700억 달러 정도 650에서 700억 원 정도 주식을 네. 팔 거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것은 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스케줄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달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은 엔화 약세로 자금이 일본과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중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외국인 중심의 수급 공백이 생겼고요. 이것을 국내 자금이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더 큰 것처럼 보여졌는데 뭐 2월 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일 만한 유인은 크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주식을 열심히 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2월 중반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압박할 요인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1900선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중후반에 가면 외국인 관련된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2월 초중반까지만 좀 조심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좋은 형성을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뱅가드의 그 지수 변경은 예정된 스케줄은 꽤 길지요. 대략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6개월 정도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올해 6월 말 정도까지가 네. 스케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6개월 동안 이렇게 시장을 누른다는 건 아니지만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고 예. 초반의 영향들이 이것 또한 1월 지금 충격이 어느 정도는 뭐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1월, 2월, 3월쯤 지나가면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2월 전망과 변수들을 살펴주셨는데 포트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공백기입니다. 뭐 좋은 지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려할 만한 그리고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지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제약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에 있어서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제약주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익의 안정성이 가장 잘 확보되고 있는 업종이 제약주라는 점에서 2월 달에는 내수주를 중심으로 하는 제약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이고요. 은행주는 많이 올랐습니다. 12월, 1월 달 많이 올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조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아시아,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은행주가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동조화를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떠한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은행이라는 점을 착안하시면 2월 달에는 제약주를 중심으로 한 내수주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2월 달에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장을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월 그림을 미리 좀 그려보고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